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미네소타 대 댈러스입니다. 작년에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났던 그런 매치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빙이 앤트맨 타운스한테 판정승을 거뒀었습니다. 보면은 일단 뭐 예상 선발 같은 것들은 큰 차이는 없어. 둘 다 거의 뭐 스타터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미네소타가 랜들이 온 게 상당히 큰 변화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그 USG라고 해가지고 UGG 퍼센트 말 그대로 이용률이라고 할 만한데 앤트맨 다음으로 미네소타 공격에서 이 이용 빈도가 높다. 그런 얘기를 할만 하거든요. 오자마자 좀 자리를 잡았었고 첫 경기 때는 안 좋았지만 이후에는 랜들이 되게 좀 저는 공격이 부드럽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특히 이제 좀 뭐 포스트업도 그렇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아이솔이라고 해야 될까요? 볼 받고 나서 이제 뭐 밀고 들어가가지고 뭐 턴어라운드라든지 상대 이제 포스트업 치는 동작하면서 확 돌아가지고 막 들어가는 이런 볼 진입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꽤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튼 랜들의 활용폭이 넓은 미네소타다 이거고 얘네들이 이제 볼만한 거는 지난번 컴파 5경기 플러스 그리고 정규 시즌 4경기 동안 224.5 기준으로는 9번 만나가지고 7번이 언더가 떴었어요. 그리고 오버가 난 것도 한 이제 227점 정도 그리고 뭐 228점 이렇게 많은 점수가 나진 않았다. 기본적으로 미네소타가 좀 언더 팀이기도 하고 수비가 좋은 팀이고 댈러스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워싱턴이나 개포드를 영입한 이후에는 비교적 밸런스를 많이 찾았다. 그 전까지는 공격은 잘 되는데 수비는 안 되는 팀이랬었는데 비교적 밸런스가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댈러스가 어제 백투백이었는데 어제 이제 유타 상대로 돈치치가 그렇게나 못했는데도 이 경기를 이겼다.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죠. 돈치치가 가끔 이렇게 거하게 못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는 거 이런 점들은 시사하는 바가 꽤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일단 좀 되게 큰 점수 차는 안 날 것 같아. 그런 면에서 5.5라는 기준점은 사실 댈러스의 플랜이 괜찮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뭐 막바지 때 원포지션 게임을 간다고 치면은 뭐 파작이나 이런 것들로 5.5 플랜 정도면 꽤나 여유가 있는 플랜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미네소타가 수비력으로 댈러스를 발라먹다거나 요즘에 이제 랜드 같이 그전에는 타운스가 이 댈러스의 인사이드 공략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랜들 정도면은 그런 것들을 좀 메워줄만도 하고 요즘에 또 디빈첸조 활용해가지고 외곽까지 좀 폭넓게 이용하는 부분들 미네소타 공격이 좀 다채로워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비등비등 하면서도 비등비등 가다가 오버가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저는 뭐 승패 자체는 현 시점에서는 나는 미네소타가 조금이나마 낫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 근데 핸디로 따지면은 이거 미네 마인보다는 델플이 가깝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직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둘 다 약간씩 하자가 있기는 했다. 댈러스는 저번에 피닉스전 진짜 못했었으니까. 무튼 뭐 댈러스가 또 이제 백투백인데 9승 5패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되게 치열한 매치가 될 것 같다. 난 브루클린 대 댈러스 덴버 경기인데 덴버가 오늘도 진짜 어렵게 이겼어요. 그나마 이제 그 질만한 경기를 이 머레이가 레이업으로 또 연장까지 보내고 연장 가가지고 겨우겨우 토론토한테 승리하고 이랬었는데 덴버의 위치를 생각을 하면은 물론 오늘 토론토가 이제 RJ 바렛이 뛰긴 했습니다만은 토론토는 이미 리빌딩을 공언한 시즌이고 퀵클리도 없었다. 그런 경기를 이렇게나 어렵게 이겼다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덴버가 올 시즌은 정말 출발이 좋지가 못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 와중에 브루클린도 내일은 시몬스가 좀 부상의 여파인지 혹은 관리 차원인지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클렉스턴을 센터로 쓰고 한 명씩 다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라인업이다. 미칼이 빠진 거 말고는 그 정도 얘기할 만한 것 같은데 브루클린은 일단 그 주전이나 벤치나 전부 다 준수하고 견실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덴버는 현재 외곽이 너무 안 터져. 머레이도 그렇고 마포주도 그렇고 원래 요키치가 있으면은 요키치가 이제 볼 받고 나서 핸드오프라든지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마무리한다거나 외곽의 동료한테 정확하게 그 외곽 찬스를 만들어주는 점들 이런 것들이 덴버의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외곽이 너무 안 터지니까 고든이랑 투맨 게임밖에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덴버는 외곽이 조금 안 좋은 거랑 그리고 이제 웨스트브룩이 있는데 저는 좀 조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안 그래도 덴버는 외곽이 모자란 팀인데 이 웨스트브룩보다는 조금 더 외곽이 좀 뛰어난 선수를 데려와야 되지 않나. 지금 웨스트브룩은 닥돌해가지고 본인이 뭐 똥슛 넣거나 아니면 원래 최고 장점은 킥아웃인데
킥아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먹을 만한 외곽 자원이라든지 컷인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가 별로 없어. 그래서 벤치 상하는 것도 별로인 편이고 저는 지금 덴버는 좀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당분간은 덴버 보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 내일도 뭐 덴버가 홈도 아니고요. 덴버는 이렇게 홈이나 원정이나 좀 차이가 있는 편이었었다. 다만 덴버가 백투백일 때도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연장을 펼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선발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편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덴버 볼 바에는 브루클린 쪽으로 뭐 프레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217.5는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상태의 덴버의 생산력 브루클린도 나름대로 공격보다 수비 팀이다. 캠 토마스 정도 말고는 얘네들도 득점 생산력이 슈로더가 터질 때 그때 말고는 점수를 캐리해줄 만한 선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언더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유타. 이게 유타가 오늘 또 그 테일러 핸드릭스를 잃었어요. 아마 올 시즌 아웃이 유력하고 다음 시즌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유타는 안 그래도 올 시즌 전력이 약한 편인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콜린스 올려다 쓰고 워커캐슬로 조금 더 출전 시간 늘리고 이러면 되긴 하는데 아니 뭐 센사보를 투입을 한다든지 윙자원을 늘려가지고 그러면 되지만은 좋지는 못하죠. 그나마 오늘 이제 콜린 섹스턴이 간만에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리고 댈러스가 이 뭐 돈치치가 엄청 안 터졌는데도 유타가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나마 내일은 홈으로 온다. 이렇게나 작년이나 뭐 늘 그렇지만은 유타는 원정과 홈에서 차이는 확실한 편이다. 두 팀 다 내일 백투백인데 백투백 상으로는 뚜렷한 뭐 장점은 별로 없는 팀들입니다. 상대 전적상으로도 세크가 유타한테 4연승을 달리고 있고 6대1 정도로 좀 우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크가 드로잔이 오면서 팍스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줄었죠. 원래는 팍스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팀이었었고 사실 작년에 좀 오락가락 했었는데 중간에 사보니스의 활용폭을 올리면서 팍스가 이제 모든 거를 다 할 때는 사보니스 손에서 파생되는 이런 요키치스러운 공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더니 어제 사보니스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케빈 허더가 하도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그 키온 앨리스나 다비온 미첼 작년에 이런 애들을 썼었는데 지금은 허더가 부상도 복귀를 하고 3연슛 감 같은 것도 꽤나 올라온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는 오히려 미들맨이라고 해야 되는 키건 머레이가 되게 못했던 날이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이런 양팀의 경기력 차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자산 차이 그런 것들은 확연하게 세크가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유타가 오늘도 마카넨이 사실 막 많이 터진 편은 아니었는데 어제 뭐 섹스턴이 터졌다는 것도 있고 그런 날이 흔치는 않아. 비교적 터지는 날보다는 좀 부진한 날이 많은 친구들이어서 유타는 기본적으로 저는 한번 세크 쪽으로 좋게 볼게요. 가장 뭐 최근 맞대결이나 여러 가지로 세크가 유타 원정에서 그리 크게 고전하지 않았다는 거. 딱 봤을 때 세크 생각보다 밸런스 괜찮아 보이기는 한다. 드로잔이 온 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봤지만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34.5 기준으로는 언더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유타는 홈으로 오면은 득점은 확실히 늘어나지만 실점도 좀 줄어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세크라멘토 재작년에는 엄청난 공격팀이었지만은 작년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공격에서 막 강점을 엄청 가져가는 팀은 아니다. 올 시즌도 이렇게 뭐 드로잔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 자체가 재작년이랑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좀 천천히 하는 편이고 하프코트 오펜스도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뭐 세크 쪽으로 이렇게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이제 골스 대 뉴욕인데 이게 골스는 문제가 생겼죠. 스테판 커리가 한 3경기 정도를 결장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엠스키를 주전으로 올렸었는 그런 라인업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포지엠스키가 작년 같지가 않아. 작년에는 나름대로 쏠쏠한 득점력도 보여주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뭐 스틸 이런 것들에서 되게 강점을 보여줬었어요. 이런 팀의 허스를 불어넣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올 시즌에는 되게 부진한 편입니다. 대신에 이 앤드류 위긴스가 내일은 뭐 퀘셔너블이 붙어있긴 하지만은 이 득점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위긴스는 그래도 득점 면에서는 좀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커리 온 오프 제가 이제 작년에 NBA를 분석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뭐 시즌이 한 4-5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어떤 특정 선수가 뛸 때와 안 뛸 때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다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커리가 있을 때는 평균 득점이 이랬었고 3점슛 성공률이나 야투 성공률이 어땠었다. 그리고 커리가 빠지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올 시즌은 이것도 좀 차곡차곡 쌓이면 하겠지만은 지금은 쓸 수가 없는데, 무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커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확실히 득점이 거의 한 7점가량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데 확실히 커리가 없는 골스는 공격력이 상당히 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지금 얘네들의 플랜이 많이 꼬였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머레이가 첫 경기부터 팔이 부러져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뉴올리언스의 플랜이 많이 꼬였고, 그리고 자이언이 좀 감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몸빵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돼. 그래서인지 이제 자이온의 야투율도 되게 별로고, 뉴올리언스가 이제 드존테 머레이도 이제 없다 보니까 플랜이 많이 꼬였는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22호펜을 당했습니다. 포틀랜드한테. 뭐 에이튼이 있긴 하지만 포틀랜드도 좀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긴 한데, 뉴올리언스가 뭐 발렌슈나스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니엘 타이스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낮은 빅맨이고, 이브 밑이 저는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아쉬워.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오펜도 많이 당하고, 작년에 골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리바운드 수치가 꽤 높은 팀이었거든요. 그런 점들도 뉴올이 걱정은 된다. 다만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뉴올리언스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팀이었었다, 이런 게 있는데, 포틀랜드 원정에서 그렇게 개발리는 거 보니까, 그전 경기도 겨우겨우 이기는 거 보니까 뉴올리언스에 대한 이런 좀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어느 한쪽의 우세를 쉽게 점치기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골스는 커리가 없다는 점, 뉴올리언스는 요즘에 시즌 초반에 너무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골스승을 보기는 할 텐데, 그러자니 일단 커리가 없는 게 많이 걱정이 되고, 뉴올리언스 사실 제가 그 골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얘네들이 벤치가 굉장히 두텁다는 거였었거든요. 반대로 뉴올 역시 얘네들도 벤치가 되게 두터워요. 벤치에서 뭐 알바라도라든지 뭐 요즘에 잘하고 있는 호킨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언더오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 아까 말했다시피 커리가 빠지면 골스의 득점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 요즘에 뉴올리언스 그렇게 빠르거나 결정력도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언더, 굳이 따지자면 골스 승인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4차전인데 뭐 내일은 양키스가 루이스 힐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즌 중에는 게리 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꿨었어요. 그러다가 부진한 기간도 있었었고, 시즌 막바지에는 뭐 부상인지 오랫동안 못 뛰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도 한 경기 나와가지고 4이닝 2실점,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루이스는 그런 점들이 약간 아쉬워요. 정규 시즌에 한창 잘했던 기간에 그 모습이면은 양키스에 많은 보탬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게 생각이 일단 나고요. 내일 다저스는 이제 그 불펜데이를 공언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플랜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어제 이제 뷰러가 나와가지고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굳히고자 좀 불펜데이를 많이 썼어. 제가 그 경기에 양키스가 이 다저스가 뷰러가 나온 다음에 다음날 불펜데이가 예정이 돼 있어서 얼마나 이 불펜들을 아끼냐에 달렸다, 그런 얘기들 했는데, 어쨌든 다저스가 승리를 했어요. 이기고 있으면 당연히 승리를 굳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경기였는데, 불펜을 6명이나 썼고 양키스도 대신에 7명이나 썼다,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팀 모두 불펜 소모가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다저스도 원래 제가 이 포스트 시즌 들어가지고 이 불펜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또 이제 코팩이 아마 2실점을 했었었죠.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좀 트레이넨도 살짝 점수를 좀 주기도 하고 약간은 불안한 모양새가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뭐 알렉스 베시아나 뭐 필립스, 카스파리우스 이런 애들은 방어율이 다 0.00이에요. 그런 점들은 긍정적이다. 그라테롤도 2경기 동안 지금 무실점 달리고 있기도 하고, 일단은 내일 일단 선발 구간 혹은 이제 다저스의 초반 불펜 구간에서는 저는 여기서 좀 갈릴 것 같거든요. 다저스가 얼마나 좀 실점을 덜하냐, 그리고 루이스 힐이 비교적 좋지 않았던 모습을 좀 지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양키스도 저지가 너무 못하고, 다저스도 오타니가 지금 월드시리즈 와서는 11타수 1안타인가? 아마 저지가 12타수 1안타? 하여튼 둘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둘 다 되게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 번 다저스가 터질 구석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물론 이게 월드시리즈라는 게 이 스윕이라는 게 참 많이 없기는 해. 월드시리즈 역대 리스트 같은 것들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쭉 있는 게 월드시리즈 리스트거든요. 지금 다저스가 3대0의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4대0이 나왔던 게 샌프란시스코, 2012년 샌프란시스코의 4대0 우승. 근데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 거의 한 12년 동안 꾸준하게 월시에선 4대0이 없었다. 그전에도 종종 이렇게 뭐
보스턴이 4대0 했다거나 화싹이 4대0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끔은 있어 왔어. 근데 이제 4대0이 나온 지가 엄청 안 됐다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양 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는 4대0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다저스 승이나 언더를 보고는 있는데, 다저스의 불펜데이가 저번에 샌디아한테는 대승을 얻었었고, 그 다음에 매치전에서는 이 랜던덱이 이제 한 이닝에 아마 5점인가 내줘가지고 그때 패배를 했었는데, 글쎄 뭐 랜던덱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저스 불펜들이 단단하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 상대 투수가 엄청 압도적인 투수도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저는 다저스 승의 언더 그 정도 보는데 그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웰스가 너무 못해가지고 뭐 트레비노가 선발로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저스가 터질 구석이 더 많다, 빠따에서의 우위,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경기 칼리아리 대 볼로냐 경기인데요. 칼리아리 이제 직전 경기 30분 만에 퇴장을 당했어요, 마쿤보라는 친구가. 그래서 우디네스한테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둘 다 요즘에 좀 잘하고 있어, 나름대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퇴장 변수 때문에 사실 뭐 그냥 맥 빠진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칼리아리가 오늘 또 홈이잖아요. 홈에서는 원정보다 사뭇 달라지는 팀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저번에 니콜라 감독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엠폴리가 리그에서 첫 20경기 동안 13승점에 그쳤거든요. 3승 3무 13패. 그랬는데 이제 다비데 니콜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18경기 동안 23승점, 2경기 덜 했는데 10점을 더 벌었어요. 6승 5무 7패로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이 있었었고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점들이 칼리한테는 약간 긍정적인데, 볼로냐는 직전 경기가 이제 폭우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체력적인 여유가 있기는 한데, 지금 리그에서나 챔스에서나 모조리 좀 최악의 행보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헐거운 수비의 파르마한테 홈에서 무득점 무승부, 폼이 아주 구렸던 제노아한테 2대0으로 앞서다가 무승부가 뜬 거, 빌라 원정에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쳐맞은 경기, 이런 것들 좀 암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볼로냐의 스쿼드 규모로는 언제고 뭐 폼이 올라갈 만한 팀이기는 해. 대신에 이제 뭐 칼라피오리 내보내고 지르크지도 팔고 이래가지고 약간 아쉽긴 한데, 이 빈첸조 이탈리아노 감독의 선임이 실패로 돌아간 모양새인 것 같아요. 볼로냐는 홈에서는 거의 안 지는데 원정에서는 뚜렷하게 좋은 점도 없고, 양 팀의 이 맞대결 같은 것들도 보면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 칼리아리가 뭐 2부 리그도 갔다고 이랬습니다만은, 맞대결 같은 것들 보면은 최근 11경기 중에 보시다시피 홈승이 엄청 많습니다. 11경기 맞대결 중에 딱 한 번 무승부가 떴던 거 말고는 전부 다 홈 쪽에 이렇게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좀 똥줄승이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뭐 무승부 같은 거 생각이 나고, 칼리아리의 프렌? 그 정도는 내다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레체 경기, 레체 대 베로나 경기가 있는데, 지금 레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꼴찌예요 지금. 레체가 지금 5연패 달리고 있고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그리고 뭐 베로나도 지금 6경기 동안 1승 5패거든요. 둘 다 뭐 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 할 만한데, 작년에도 얘네 둘은 강등권 근처 쪽에 있었습니다. 유상하게도 이 두 팀이 이 세리아에 같이 살아있던 시즌, 이거는 뭐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베로나가 상대 전적상으로는 이렇게나 5승 1무로 되게 좀 강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레체가 작년에도 원정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승리가 없었었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잘 버티는 팀이긴 한데, 얼마 전에 뭐 홈에서 한 명 퇴장이 있긴 있었어도 피오렌티나한테 6대0 당한 것도 있고, 지금 골드실도 마이너스 16이에요. 리그 꼴찌기도 하고, 베로나도 지금 홈 개막전에서 나폴리를 잡았었던 이런 한 방이 있긴 하지만은, 구조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많은 득점이 오갈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글쎄 뭐 무승부라든지 언더?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레체 경기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밀란 대 나폴리 경기인데, 밀란은 요즘에 폰세카 감독이 선수단이랑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선수단 애들을 기강 잡기도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또 레앙이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승수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퓰리시치의 폼이 상당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퓰리시치가 지금 최근 이제 AC밀란에서 뛴 10경기 동안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경기 동안 7골 3어시고 최고의 폼을 자랑하는 중인 것 같아요.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리그에서 15골 9어시, 골 관여가 24로 단독 1위예요. 그리고 2등이 12골 11어시의 레앙인데, 이 둘이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 듀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그 지난번에 볼로냐전이 폭우로 취소가 돼가지고 연기가 돼가지고 징계 결장이었었던 테오라든지 레인더스, 이런 친구들의 징계가 나폴리전에 적용이 된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가비야 수비수까지 부상이라 가지고 누수는 저는 밀란이 더 커 보이기는 해요. 나폴리도 좀 얘기를 드리면은 개막 베로나전 패배 이후에 9경기 동안 무패예요.
8승 1무 5연승 중 이러고 그 측면에 이제 디로렌조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얘를 이제 좀 공격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국대에서도 디로렌조가 이스라엘전에 멀티골 받고 직전 레체전에서도 결승골, 물론 이것도 골취가 있기도 했었는데 1골 1골취 이렇게 올렸을 때마다 얘를 이제 그러니까 좀 박스 침투를 많이 시키거든요. 원래는 좀 수비적인 선수인데 옛날처럼 박스 침투도 많이 하면서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 다시금 입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단적으로는 이제 좀 팀적으로는 나폴리가 똥줄승이 좀 많아요.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시원시원하고 막 무난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경기는 잘 푸는데 쉽게 이제 방점을 좀 못 찍는 그림들, 그런 것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나폴리는 어떻게든 승리를 챙겨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뭐 제가 이거는 뭐 콘테 감독의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불어넣는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오늘 원정이기는 해도 기록상으로는 이 세리아 개막 이후에 나폴리가 홈에서 5경기 5전 전승이거든요. 나폴리 역사상 이게 1989년 마라도나가 뛰던 시기에 89년에 비곤 감독, 2022년에 스팔리티밖에 못했었고 그 두 번 다 리그에서는 우승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뭐 원정이기도 하고 최근 두 시즌 동안 나폴리가 이 밀란 원정 산시로 가가지고 이게 뭐 지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 전에 밀란 원정 산시로 가가지고 승리, 여기도 승리 이렇게 세 번을 모두 한 점 차로 이긴 것도 있다. 산시로에서 그렇게 약하지만 않았던 나폴리다.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뭐 나폴리의 프렌 같은 것들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여기도 오늘 이런 예상 명단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밀란 왼쪽에 이제 테오 에르난데스가 없고 원래 레앙 자리에 오카포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퓰리시치나 이 레앙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이런 합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레앙이 알력 다툼 때문에 벤치에 있는 점들, 근데 그런데도 밀란이 꽤 이기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스베진도 사실 뭐 가비아가 주전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없는 게 아쉽기는 해요. 반면에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버트카, 물론 로버트카의 이 나폴리에서 입지가 상당하기는 한데 안 나오는 건 아쉬워. 그래도 저는 밀란 쪽이 누수가 많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나폴리의 프렌 정도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포칼도 하나 있는데, 이 라이프치히랑 장크트 상파울리가 붙어요. 이게 나는 라이프치히의 배당이 왜 이렇게 좀 후한지 모르겠어. 이게 뭐 홈이기는 해 또 이거.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포칼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리그에서 일단 격차가 되게 심해요. 라이프치히는 지금 미넨이랑 득실에서 밀린 2위를 달리고 있고, 상파울리는 지금 16등으로 강등권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라이프치히다. 그래서 포칼에서는 로테를 쓸만하다. 맞는 말인데 상파울리 역시 강등권인데 포칼에서 막 주전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라이프치히 원정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심산,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라이프치히도 주말에 도르트문트전이 있어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기는 한데 기본빵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배당은 좀 후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라이프치히가 이제 포칼에서는 작년에는 32강에서 볼프스부르크 원정 광탈하기는 했는데 재작년에 2022-23 시즌 우승, 그 전년도에도 우승, 그 전전년도에는 준우승, 런너업, 이렇게 컵대회에서는 강팀이었었거든요. 라이프치히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라이프치히의 승쪽이나 마행 같은 것도 봐도 괜찮겠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선발 명단 이런 거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기본빵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